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 퓨처원TV의 성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는 어떤 지표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한국이 기준금리를 0.25% 다시 올렸습니다. 올해 계속적으로 기준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는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념하셔야 될 것. 왜 세계 경제는 물가지수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 많은 지표들 중에서 물가에 왜 유독 세계 경제, 미국과 한국, 일본도 마찬가지고 지금 유럽연합이죠. 22도. 왜 이렇게 물가 지수에 집착을 하는지. 자, 뭐예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 물가 안정 목표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요,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뭡니까? 물가 안정입니다. 물가 안정. 우리가 어떤 안정을 추구하는 것과 어떤 성장을 추구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자,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안전에. 따라서 중앙은행이 최고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 안정.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따라서 세계 경제는 물가 지수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앙은행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물가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발전을 하고 인구가 늘고 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물가는 오르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나라에서 컨트롤 가능한 물가가 있겠죠? 물가 상승률이. 그 물가 상승률은 12%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연 2%대가 컨트롤 가능한 물가인데 지금 미국은 어떻습니까?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8.3%.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5%대 돌파를 눈앞에 보고 있고요. 그죠? 예. 굉장히 높은 물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가 연 2%대가 컨트롤 가능한데 지금 세계 경제 물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지금 물가 지수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QT라든가 양적 긴축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나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과연 물가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뭐예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굉장히 걱정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과연 물가와 경기 침체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공급 곡선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산출량입니다. 우리가 Q라고 표현을 하고 물가 P라고 일단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전공자가 아니셔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죠? 총 공급이 왼쪽으로 일단은 이동을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원자재 값의 비용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원유값 상승으로 인해서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가서 물가가 지금 현재 여기 있었는데 어디로 이동을 한 상황이다? 여기로 이동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랐죠? 예, 물가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른 상태. 자, 그러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수요 곡선을 건드리는 겁니다. 수요 곡선을 어떻게 건드립니까? 사람들의 소비 성향을 낮추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사람들은 대출을 덜 받을 것이고 그럼 소비가 줄겠죠. 자, 그래서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물가는 오르고 있었는데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다시 이동을 시켜서 이 점이 어디로 갑니까? 이 점으로 가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물가는 다시 원 상태로 회복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요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이 정책이 뭐다? 금리 인상, QT, 테이퍼링.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처음에 물가는 여기였고 산출량이 여기였습니다. Q1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지금은 물가를 잡기는 잡았어요. 근데 산출량이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로 갔죠. Q2입니다. 산출량이 줄었네요. 산출량이 줄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기업의 산출량이 줄었다라는 뜻입니다. 총 산출량이. 자, 기업이 상품을 못 팔았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상품을 못 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해고가 일어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게 뭡니까? 이게 실업률의 증가입니다. 기업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구조조정이죠. 해고입니다. 그 산출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실업률의 상승을 의미하고 그 실업률의 상승이 뭐예요?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자, 물가를 하락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연준에서도 경기 침체는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뉴스를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립스 곡선이라는 곡선입니다. 필립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어떻게 돼요? 늘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경기 침체입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물가를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데 연착륙, 서서히 착륙한다. 서서히 착륙하겠다, 시키겠다라는 게 바로 핵심 포인트다.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연착륙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는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실업률이 상승을 해야 물가가 잡혀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어떤가요? 미국의 고용시장은요, 완전 고용입니다. 완전 고용. 실업률 지금 3.6%입니다. 자, 다음 달 실업률은요, 예측이 3.5%입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실업률은요, 어떻게 됩니까? 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연준의 고민이 시작이 된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경기 침체가 필연인데, 자, 지금 실업률이 잡히나요? 실업률이 절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실업률은요,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많은 업종들이 지금 여기가 100% 기준이고요. 많은 업종들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전하고 똑같이 회복을 했어요. 고용률이. 자, 그런데 서비스.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이 되면 이것들의 상승률은 더 커지겠죠. 이것들의 상승률이 더 커지니까 실업률은 어떻습니까? 더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자,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실업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실업률이 오히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서비스 업종들이 다시 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는 더 오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뭡니까, 여러분? 미국 연준의 고민이다. 그래서 연준에서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물가 상승률, 물가를 하락시켜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도록 컨트롤 해줘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니까 지금 스텝이 조금 어긋나는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차트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리값을 좀 한번 봐드리면, 자, 일단은 나스닥은요, 주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하락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게 주봉 캔들인데요. 7개의 음봉이 떴습니다. 7개의 음봉이 떴으니까, 자, 49일 동안 지금 뭡니까? 마이너스입니다. 16,767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1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심리적 저항선은 10,000달러선인데요. 일단 주봉상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입니다. 1654포인트. 자, 적어두세요, 여러분. 나스닥 주봉으로는 1654포인트 지지 여부를 보고 이게 다시 밑으로 떨어질지 혹은 딛고 올라올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념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추세선을 조금 한번 그려드릴게요. 일봉상으로 보면요. 2022년 이후로 나스닥은 어때요? 나스닥은 고점과 저점을 한번 쭉 이어볼까요? 예. 나스닥은 어떻습니까? 대세 하락장이죠. 대세 하락장입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저점이 낮아지는 대세 하락장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일봉의 21선 포인트입니다. 12,355포인트. 12,355포인트 라인을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쌍봉의 전고점 여기까지 일단은 매수 방향이 열려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시장은 주봉과 똑같이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눈여겨보셔야 될 지지 포인트는 12,355 라인을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일봉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 주봉의 라인과 일봉의 라인 두 가지를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물가를 잡기 위한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떤 지표, 실업률에 대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실업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속적인 매도 관점에서 일단은 보셔야 되고요. 어떤 선을 지지를 받아야 변곡점이 생기는지까지 일단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